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에 걸렸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저는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는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달달한 음식이라고 하니까 과일은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진료 보는 환자분들께 하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암은 만성질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암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암 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라클 병원에서 암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 진료를 많이 보면요.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에 걸렸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암에 걸리는 원인 중에서 우리가 환경적 요인은 한 30% 정도고요. 유전은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는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별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가 65%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기에 검진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경우에는 평소에 어떤 것을 먹는지가 좀 중요하겠고요. 유전적인 거는 크게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암의 음식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암 한자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입 구자가 3개가 있어요. 암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유전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또 억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환경적 요인이 30%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크게 2가지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달달한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다른 음식은 대부분 다 자유롭게 드셔도 큰 영향이 없어요. 일단 단 음식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암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달달한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암세포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당뇨의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2형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종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뇨 환자처럼 먹어라 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트랜스지방인데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계속 섭취하시다 보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끼게 됩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있는 환경들이 염증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세 환경이 염증성으로 바뀌게 되면 암의 발생을 자극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달한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해 주시라 이렇게 2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달고 기름진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먹는 맛있는 음식에 속합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첫 번째가 삼겹살이잖아요. 이 삼겹살이 또 최악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삼겹살에 있는 비계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불판에 바로 구워 먹으면서 탄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암에 진단되신 분이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좀 피해 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과자라던가 아니면 튀김류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쓰는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아니면 탕후루, 커피에다가 시럽을 넣어 먹는 등 달달한 음식들도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달달한 음식이라고 하니까 과일은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특히 과일을 좀 좋아하십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 하나는 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아침에 환자분들이 과일을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도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처럼 혈당이 너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정량의 과일은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사실 암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만 주구장창 먹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드리는 방법이 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시고 그 밖의 음식들은 그냥 골고루 규칙적으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진료 보는 환자분들께 하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암은 만성질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암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정말 많고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본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라고 설명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궁금하시죠?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진단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들을 즉시 사멸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면역 기능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아니면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을 잘 주무시라 라는 당연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데요. 암은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암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정말 많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만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싸움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걸렸을 때 병에 걸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없잖아요. 암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느끼기 어렵고 다만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암에 이미 걸리신 분들이라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시면서 몸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3기 아니면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어떤 증상을 통해서 암을 알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예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5% 이상 빠지게 되면 그건 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이고요. 10% 이상 빠지게 되면 그땐 병적인 체중 감소 혹은 악액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체중 감소가 생기는 이유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인 몸세포는 원래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약 20개 정도의 ATP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가지고 2개의 ATP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증상은 몸 어딘가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암이 있으시면은 기침할 때 피가 나는 객혈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위암이면은 변을 볼 때 꺼멓게 나오는 흑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경우라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몸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에요. 이 황달 증상은 간이나 담독에 아니면 췌장 쪽 질환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우리 몸에서 담즙이라는 것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담독에 문제가 생겨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게 되고요.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많이 노래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래졌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증상이 느껴지는 건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 환자들을 진료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는데요. 50대 여자분이었어요. 이 환자분은 왼쪽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이었고 진단 당시에 2기였어요. 2기 같은 경우는 치료가 잘 되면 수술을 해서 완치를 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환자분은 정말 치료에 열정적이었는데요. 바로 중학생 2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방에서
병원에서부터 올라와서 새벽부터 병원에서 있는 모든 치료들을 받고요. 다음날 퇴원하기를 정말 수십 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직원들도 이 환자의 최종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결과를 들었는데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암 크기가 많이 줄어서 수술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현재는 완전 관해 상태로 회복이 되셨어요. 저는 이 케이스를 바탕으로도 환자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몸 상태는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암에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그런 가족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었어요.